네, 반갑습니다. 음치삼총사 혼자 남게 된 피리깨비. 네, 이번 8월달 올해 이번에도 돌아온 이제 우리의 핫코너죠. 우리 동네 예술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제 연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티스트라고 해야 될까? 엔지니어라고 해야 될까? 자, 이준석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원래 클라리넷 연주자셨죠? 네, 맞습니다. 클라리넷 어떤 악기입니까? 많이들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나무로 된 악기긴 하고요. 네. 좀 음색이 따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악기이기도 하죠. 네, 이준석 씨 원래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예요. 오늘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저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클라리넷을 안 하고 계시죠? 네, 고등학교 때까지만 음악 생활을 했고요. 예. 이제 대학을 다른 걸로 갔어요. 뭘로 가셨어요? 처음에 간 거는 이제 무대 디자인하고 예. 이제 방송 음향학으로 음향학?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요. 내 기억에 준석 씨가 이제 클라리넷 하다가 잠깐 이제 드럼에 한번 미쳤었다, 그런 기억이 있거든. 미쳤죠. 예, 지금도 쳐요? 안 친 지 오래됐어요. 꽤나 잘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잠깐 예, 드럼을 쳐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클라리넷으로 학교를 못 간 것 같아요. 아니, 예고 다니면서 그렇게 치고 다녔었잖아. 그랬죠. 예고 다닐 때 흔히 말하는 종교 행사. 사실 드럼도 처음에 접하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접했던 거고, 때마침 또 예술고등학교라는 곳이 또 음악으로 많이 뭉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때마침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또 종교 행사를 또 하게 되다 보니 또 나 좀 드럼 칠 수 있다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어요. 음악은 즐거워야 하니까. 타악 하시는 분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타악을 건드리다 보니까 타악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어요. 흔히 쿵빠가 있다, 약간 그런 말을 해요. 쿵빠. 약간 준석 씨는 그게 좀 있었거든, 확실히. 쿵빠. 그게 뭐죠? 그게 약간 나랑 비슷한 거잖아. 나도 피리하고 관악기, 네. 그리고 이제 국악 타악도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준석 씨는 이제 서양 타악의 서양 피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음향이나 어느 정도 영상이나 이런 것들 건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준석 씨가 되겠고. 네. 현재 하고 있는 일 정확히 어떤 거죠? 어쩌다가 이제 거기로 갔어요. 이게 사연이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음악을 제가 사실 중학교 때를 접했는데,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런 권장하는 게 있잖아요. 너 음악 해볼래? 악기 한번 해볼래? 취미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시작이 돼서 클라리넷을 사실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다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그 당시에는 이제 인문계를 가야 이제 먹고 산다. 음악을 하면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 어른분들도 많이 하셨고,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저도 조금 동의는 했었어요. 딴따라 된다. 맞아요. 딴따로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딴따라 맞지 뭐. 사실 그때 음악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부모님의 좀 만류도 있었고, 저도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사실 포기를 했었어요. 포기를 하고 제가 인문계를 갔죠. 능인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진학을 하고 2달, 3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음악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고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전학을 갈 수 있나. 그게 이제 입학한 지 3개월 지나고 이렇게 예고를 찾아가서 이렇게 무작정 물으니까
선생님도 되게 당황했죠. 그러다 어쨌든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게 돼서 이제 3년 동안 음악을 했는데 제가 그거 몰랐네. 몰랐죠. 몰랐어. 그리고 능인고등학교 학교는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친구도 좋았고 했는데 그냥 음악 자체가 너무 그리웠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전학을 다시 다시 가게 됐는데 3년 동안 이제 음악 악기 생활을 하면 사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하잖아요. 무대 위에서. 그쵸.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 저는 몰랐어요.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무대에 서면 그런 사람들 있지. 그래. 악보를 다 까먹는 거예요. 혼자서 편곡을 하고 혼자서 작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연을 하는데 한 곡이 특히 이런 기악곡이 짧으면 1분에서 길면 10분 넘어가거든요. 10분 동안 작곡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정점이었던 케이스가 이제 오케스트라 와 협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오케스트라 협연이면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그지. 이게 얼어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선생님들이 신경 쓰이고 앞이 하얘졌다. 하얘지고 진짜. 이게 무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협연을 하면 연주 전에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잖아요. 합주를 할 때도 새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일정은 잡혀 있고 포스터도 나왔고 팜플렛도 나왔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하고 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재미는 있는데 무대에만 서면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피리제비가 그러면 되나? 피리제비가 숨을 쉬어야지. 아무리 서양 파트고 해도 서양 피리제비가 숨을 쉬어야지. 그래서 제가 연주를 그런 무대 연주를 제가 기억나는 게 2번 정도 크게 했었는데 협연을 네. 한번 이제 저기 대구의 학생문화센터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각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을 초청해서 연주를 하는 게 있었어요. 한 3개, 4개 정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거기 앞에서 연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매년 하잖아. 매년 하죠. 네. 저는 그건지도 모르고 연주를 했어요. 선생님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어딘지 모르겠다 해서 그냥 한 건데 학생문화센터에서 제가 좀 오래 근무를 했잖아요. 거기 맞아요. 매년 하더라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항상 있어. 항상 있어요. 전 몰랐어요. 거기에 제가 희생이 될 줄. 희생이 아니지.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이 사람은. 맞아요. 참 뜻깊은 기억이긴 해요. 저희 선생 영재원에서 내가 그런 거 봐.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그때 제 스스로 안 거죠. 무대에서 음악은 좋아하지만 무대에 서는 거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랬구나. 네, 그게 굉장히 좀 저한테는 크게 그런 뇌리에 박혔었나 봐요. 어쨌든 그게 3학년 때쯤이었고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진학은 준비했죠. 실기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냥 대구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에 실기 시험도 다 치고 했는데 이게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연습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자리에만 서면 너무 떨리고 이게 제 컨트롤이 안 될 정도인 거죠. 약을 먹어도 이게 안 될 정도로 좌절했죠. 좌절해서 그래서 입시를 제가 2년을 했는데 2년을 다 실패했어요. 그게 고3 때였다? 맞아요. 고3 때 입시 실패 한번 하고 재수를 해서 또 실패했어요. 아니 근데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보여주고 난 그러게요. 이게 실패를 2번 정도 3번 정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군대를 가는 시기도 늦어진 거예요. 그냥 군대를 이제 추억이 많은 게 제가 2007년 5월 1일 날 입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준석 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맞아요. 그 작곡가 친구 그 유엘이라고 있어, 변유엘이라고. 이 친구랑 우리 3명이서 이제 우리 집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등병의 편지 부르고 만돌린 켜면서. 맞아요.
그리고 5월 1일 날 새벽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네. 이제 저랑 이제 유열이랑 저랑은 이제 그 동반 입대는 아닌데 같은 네. 날 같은 입대를 했지. 그렇죠. 그때 이제 준석 씨가 우리 태워줬잖아. 지금 네, 같이 갔죠. 네, 강원도 네, 화천 네. 어디야 백이보 그죠. 백이보 중대. 네, 5월 1일. 네, 맞아요. 5월 1일 네. 그 강원도에 눈이 허리까지 쌓였던.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5월 1일 날. 다른 지역이었어 완전 그냥. 그러니까 딴 세상이었다. 딴 세상이었지. 네. 근데 이제 준석 씨는 군대를 우리보다 늦게 한참 늦게 갔죠. 갔지. 네. 제가 23살에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23살에 가니까 뭐 제 선임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고, 그렇지. 네, 물론 이제 군대라는 것이 나이가 뭔 상관이겠어요? 네. 나 전역할 때, 나 전역할 때 31살짜리 한참 형님이지 그때. 네. 그 형님이 오셨단 말이야. 이게 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른 거 준비하시다가 뭐 하시다가 늦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스스로가 조금 패배감이 느꼈던 게 뭐냐면, 크게 전 이루어 놓지 못하고 늦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이제 마지막 케이스였던 거죠.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구만.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음악을 이제 더 하면 안 되겠다. 또 그 상황이 이제 재수를 2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레슨도 받고 또 연습실도 쓰고 하면은 이렇게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이제 도움을 무작정 받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럽고 또 제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성인이잖아요. 네. 성인이면 내가 쓸 돈 정도는 내가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금전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일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겹쳤어요. 음악은 음악대로 안 되지, 진학은 진학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그때 선택했던 게 직업훈련학교. 직업 그 수당을 지급받고 그 훈련받는 자격증 따게 해주는. 맞아요. 맞아. 그때 제가 따는 게 뭐냐면 전기 기능사하고 엘리베이터 기능사를 땄어요. 아, 그래서 오티스 얘기했구나. 맞아요. 실제로 일을 잠깐 했었고. 예. 나름 재밌었어요. 뭐 제가 손으로 뭘 하는, 음악도 좋아했던 것 중에 생각을 해보면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또 특별히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또 기계 쪽, 저희 집이 또 아버지가 또 기계를 되게 좋아하세요. 또 잘 다루시고 그게 좀 물려받은 게 있는지 기계를 다루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티스 조금 다녀보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몇 년 동안 음악과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쉽게 못 변하는 게 무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다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무대를 떠났지만 무대가 그리워지는데 다시 음악으로서, 이 연주자로서 무대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님들은 꼭 그러더라. 결혼하고 음악 놓고 있다가 애기 낳고 그죠? 일 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나중에 네. 또 다시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래서 아유. 무대로는 돌아가고 싶은데 연주자로서는 자신이 없고, 그러다가 또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 지금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이 그 아르바이트로 잠깐 촬영하는 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 당시 촬영이지. 그때는 오디오 작업하는 거를 조금 해보지 않겠느냐. 제가 음악을 했었던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잠깐 했었어요. 음악 작업하고 무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무대 디자인하고 그 방송 음향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다른 관련 없는 그런 기술질 쪽 일을 하다가 이게 무대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찾아보고 했던 게, 그러면 내가 연주자가 안 되면 백스테이지에서 무대에 서자. 그러니까 그 방향성은 잘 잡았네. 그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무대에 서서 그런
뭐랄까 두려움은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랑 항상 협업은 해야 되는 맞아요. 것이고. 협업은 해야 되고 저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의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 잘 선택했어요. 네, 근데 음향이 진짜 중요하잖아. 중요하죠. 음향도. 어제 엊그저껜가 나 고대도라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음향을 좀 피를 많이 봤지. 안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네. 뭐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그 촬영도 그래가지고 이제 준석 씨가 좀 그립더라고. 감사합니다. 내년엔 같이 가자. 같이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그 학교를 가게 된 사실 계기도 그거예요. 그 무대가 그리워서 다시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어서 방향을 찾다가 또 그때 엘리베이터도 했었지만 좀 엘리베이터를 길게 못했어요. 다쳤거든요. 좀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네. 그 좀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다쳤어요? 너 그 다친 것도 몰랐잖아. 그죠.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다 좀 큰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다 무거워요. 그렇겠지. 안전사고긴 해요. 이게 부품이 떨어져가지고 제 머리를 찌으면서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찍는 거 아니야? 그죠. 비슷했어요. 병원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 있냐, 이렇게 완벽하게 다칠 수 있냐, 그 말이 더 웃기죠.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터질 수가 있냐. 아니 그건 뭔 소린데? 그러니까요. 다쳤지만 정말 완벽하게 다쳤다. 아플 건 다 아프고 상처도 다 났지만 오히려 이게 조금만 비켜놨으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플 건 다 봤는데. 맞아. 좀 웃긴 얘기죠. 예, 그 계기가 있었어요. 매기는 거 아니야? 매긴 건가? 큰 병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큰 병원이든 아니든 사람은 사람인데 매길 수는 있지. 그죠. 놀리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대학병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쫓겨났어요. 네. 대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금 못 해준다.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 있어라. 근데 제가 그때 수건을 머리 누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상태로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물었죠. 그럼 어디 가면 되냐. 병원을 알려주더라고요. 가서 치료받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친 거는 물론 제 잘못이고 안전적인 문제였긴 했지만 네네. 다시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또 사실 다른 공장도 가긴 했어요. 그 선박 관련 공장도 갔었거든요. 거기면 뭐 보자 저기 뭐 지금 이제 거제도 쪽이나 선박 제조는 아니고요. 선박에 들어가는 그 터빈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저기 성서 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회사가 공단에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서 잠깐 갔다가 아이 무슨 뭐 파란만장한 파란만장하죠. 근데 좀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진득하게 하지 못했어요. 예. 야, 보자 그러면은 몇 개를 고친 거예요. 처음에 클라리넷 했다가 아니, 그 관련 없는 그 인문계에 있었다가 맞아 인문계에 있다가 이제 예술고등학교 등록고로 와서 클라리넷 하고 뭐 드럼도 가지고 놀고 맞아요. 내 거 향필이 태평소 많이 불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쯤에 네. 이제 뭐 약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생각을 해가지고 기계 쪽으로 또 갔었다가 그렇죠. 기계 쪽에서 다시 또 무대가 그리워서 그렇죠. 이걸 또 융합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무대 저기 스텝 뭐 그쵸. 무대 하우스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무대 쪽도 사실 처음부터 무대를 간 건 아니고요. 이게 학교를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교는 또 그런 무대 쪽 관련 학교니까 실습 같은 경우도 이제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네네. 가서 실제로 접해보고 하다 보니 이것도 괜찮겠다. 괜찮지. 거기다가 또 우리는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준석 씨나 저나 솔직히 막 현장에서 구르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근데 약간 그 업태는 업태가 아니라 분야가 좀 다른 거잖아. 다르죠. 네, 그렇죠. 물론 서로 뭐 누가 더 우위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서로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하나의 그런 공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협력자로서 있는 거라서. 그렇지. 우리는 무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맞아요. 저희도 예술가가 없으면은 저희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 또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고요. 시험을 치고 보니까 그게 또 국시였더라고요. 국시인지 모르고 쳤어요. 1년에 한 번 있더라고요 시험이. 그럼 잘 된 거네. 잘 됐죠.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도 되나요?
하세요. 할까요? 네. 하세요. 할게요. 마음껏 하세요. 할게요. 무대 음량을 그 급수가 있는데 네.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상급 시험인데요. 그 시험 치고 알았는데 그 필기 시험은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기본만 하면 돼서. 근데 실기 시험이 말 그대로 실기인데 보통 상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량 하시잖아요. 음량 해보셨잖아요. 음량은 하긴 선생님.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 무대 음향이라는 게 어떤 걸 이제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무대 음량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게 더 확실하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공연을 보시잖아요. 네. 공연을 보시면 이게 무대라는 그런 스페이스가 존재하잖아요. 거기서 있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때로는 뭐 어떤 사회자가 마이크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전자 음량을 쓰긴 해요. 이렇게 붐마이크 천장에 달아놓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그런 합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이미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리버브를 좀 더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분야가 있는데 무대 음량이라는 자체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량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대부분 다 무대 음량이라고 그래요. 총괄을 하는 거죠. 총괄이죠. 그렇죠.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뭐 예술적인 부분 두리뭉실은 아니지만 예술적인 부분 플러스 그리고 이런 공학적인 부분. 기술적인 것 플러스 다 접목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지. 네, 음량이라고 해서 옛날엔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예전 오래전에 음량을 한다 그러면 너 전기쟁이냐, 납땜만 하고 그 전기쟁이냐 이런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음량이 예전엔 PA였는데 Public Audio라고 본 적이 있는 거 같아요. 들어봤죠. 본 적이 PA인데 요즘도 PA라고 하긴 해요. PA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SR로. 같은 거구나. 같은 거예요. 어느샌가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죠. 예. 이게 표기되는 게 좀 달랐었어요. 그때. 그죠. 예. 어느샌가 바뀌었는데 나는 그게 딴 건 줄 알았지. 네, 근데 이 같은 업무를 하더라고. 맞아요. 같은 업무예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맞아요. 좀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요구가 되는 그런 뭐랄까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좀 접목된 거죠. 예, 기술과 그런 예술, 맞아. 때로는 그런 다른 문학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접목이 되는 것도 있고. 맞아. 확실히 또 음향이라는 게 음향이 이제 사실상 이제 소리에 관련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쵸. 마이크의 특성. 그러니까 이게 뭐 앞에 소리만 잡는 건지 전방이 모든 소리를 잡는 건지 뭐 약간 좀 좌우를 잡는 건지 그런 수음 능력이라고 하죠. 수음도를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쵸. 공간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기에 대한 특성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준석 씨는 오히려 악기에 대한 특성은 다 알잖아 이제. 다 안다고 하기는 다는 좀 아니에요. 접근하기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죠. 많은 도움이 됐겠지. 과거에 그런 음악하는 주위에 지인분도 많으시고 저도 뭐 짧게나마 음악도 했었고 그게 큰 도움이 돼요. 맞아요. 연주자의 입장에서 음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간 소리들이 녹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음향이고 그런 것들을 또 컨트롤하는 것들이 이제 준석 씨 역할이잖아요. 지금 이 스튜디오 꾸미는 것도 준석 씨가 많이 도와줬잖아, 사실상. 영광이었죠. 세팅하는 거. 네,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저번에 그 말을 들었던 게 난 기억에 남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석 씨는 연주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연주를 보조해주러 많이 다니잖아. 근데 그 횟수가 나보다 월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상 엄청나게 비싼 티켓 값을 가진 공연들을 그렇게 많이들 봐왔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 나한테. 네네 맞아요. 응, 그거 엄청 부럽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좋겠당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전 되게 자랑스러워요. 이게 정말 그 기회가 좋았죠. 기회가 좋아서
이제 대구에 있는 되게 큰 극장에 한창 그런 해외 연주자 그룹들이 많이 맞아요. 초청돼서 한국에 예. 오셨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아마 1년에 많을 때는 수십 회 정도를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네, 다니면서. 그리고 또 한 공간에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보통 그러면 뭐 오페라 하우스나 그렇죠. 오페라 하우스, 대형 콘서트 하우스. 네, 보통 그런 데서 많이 하죠. 대부분 그런 데서 하죠. 정말 뭐랄까 그 모든 분야에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클래식 서양 음악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런 음량도 사실 기술은 이제 서양 쪽 이렇게 미국이나 뭐 유럽 쪽, 뭐 일본 이런 쪽에 기술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해외 팀이 왔을 때 되게 특이했던 거는 그 팀에 테크니컬 담당하고 있는 그런 테크니컬 매니저 분들이 따라다니세요. 항상 거의요. 거의 따라다니시고. 우리는 뭐 진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약간 그죠? 그래서 한번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독일 연주팀이었는데 클래식 공연인데 전자음량을 써서 그런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클래식 공연이지만 실제 연주가 되고 하지만 그 공간에 스피커가 쭉 깔려 있는데 뭐랄까 그 바람 소리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바람 소리를 표현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스테레오로만 내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서라운드 사운드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음향으로? 네. 극장에 가시면 신디 개념으로? 그렇죠. 연주도 하시고 녹음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플레이백도 하시는데 영화관 자주 가세요? 영화관? 네. 영화관 자주는 안 가죠. 몇 번 그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 영화를 보실 때 보면 이렇게 앞에서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옆에도 나고 뒤에도 나고 그러잖아요. 위에도 그래서 좀 나고 뭐 그죠. 사운드 같은 거. 그래서 그 영화에 좀 더 집중과 좀 리얼함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무대 음량에서도 아마 그 좀 들으시는 분도 한번 다음에 무대 그 극장을 가시게 되면 한번 보시면 좌우에도 스피커가 달려있는 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서라운드 사운드를 위한 스피커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무대에서만 돌아다니니까. 네. 그래서 관객들을 위한 거긴 해요. 관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효과를 많이 못 느꼈지. 그죠. 내가 그거 신경 쓸 그건 없지 사실. 신경 못 쓰지 나는. 그래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사실 모든 극장, 한국에 있는 극장들이 시설이 좋아요. 되게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걸 좀 슬픈 이야기는 100%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그건 그렇더라.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가끔씩 저도 이제 그 준석 씨하고 같이 뭐 촬영 돌아다닐 때나 또는 뭐 제가 잠깐 뭐 다른 그 공연에 서브로 좀 갈 때라든가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그 무대 말고 객석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준석 씨 말한 대로 이제 뭐 좌우 상하 좌우 뭐 트위터 같은 것들 많이 붙어 있더라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쩌다가 한번 그 소리들을 그 스피커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한 50번 가면 한 번 느낄까 말까. 맞아.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진짜 시스템이 많이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까먹어요. 이게 있었구나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다가 그 어떤 공연장에서 그 스피커 활용을 한다. 그러면 신기한 거지. 신기하죠. 그래서 나도 아까 전에 나도 신경 못 쓴다고 했던 게 워낙 드물게 보니까. 맞아요. 저가 지금 이 관련 쪽 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 시스템을 쓰는 걸 보면 관심이 가요. 되게 신기하고 저걸 저렇게 쓸 수 있네라는 게 업계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흥미롭게 다가올 만큼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좀 슬픈 현실인 거죠. 쓸 수 있을 엄청나죠. 엄청 무궁무진하고요. 실제로 뭐 지금 국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악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국악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바람 소리 같은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바람 소리가 앞에서만 이렇게 바람 사운드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좌우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 그렇죠. 그럼 뭔가 그 멋지지. 어떤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간 사운드인데 그런 거를 실제로 공연 라이브 공연 때서 쓰는 거를 봤거든요. 해외 팀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구동하냐. 해외 다는 아니겠지만 외국 엔지니어 분들은 물어보면 열에 다 설명을 잘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좀 배운 적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확실히 이제 그 준석 씨는 음향 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컨택들을 하실 것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연주자분들하고 컨택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엔 또 뭐 홍성 여기서 이제 그 세계 뭐 오카리나 축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나라 연주자들하고 악기 바꿔먹기 이런 거 많이. 우리 네. 항상 그래. 그러니까 뭐 음향 장비 이런 거는 워낙에 비싸고 사실상 자산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운용이 안 되지만, 네. 악기 같은 거는 개인 악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악기가 좀 신기하다, 내 악기 줄게, 너 거 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 옆에 여러 나라 악기들이 막 쌓여 있어요. 네, 악기상 같아요. 보부상. 분장에다 막 놓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도 그 뭐 해외 연주자들하고 또 합동 연주 같은 거 할 경우에 또 신기한 거, 장난감 같은 거 신기하잖아요. 그거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우리 악기 신기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네. 뭐 비슷한 거 뭐 바꿔 먹고, 또 우리한테는 국악하는 사람들은 특히 뭐 단소 이런 게 제일 만만하니까 단소 주고 또 그쪽 나라 악기 받아오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하면서 이 악기들의 그 뭐 특이한 연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네. 또 우리만의 국악기만의 그런 기법들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 나라 악기로 국악기적인 느낌 내볼 수 있도록 중요하죠. 네. 하고, 또는 뭐 국악기 가지고 그쪽 나라의 그 연주 기법들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켈틱기스 가지고 소금처럼 불고 다니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 이게 진짜 기회가 정말 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네, 저희 음량 같은 뭐 무대 기술이나 음량 같은 경우도 늘 형식에 짜여져 있는 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좀 시험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거를 탐구하고 갈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쉽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도전하는 그런 늘 마음으로 좀 해보는 것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죠. 갑자기 마치는 것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많은 경험과 그런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준석 씨가 이제 지금까지 2년은 꽤 길었죠.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많이 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악 생활이라고 할게요. 음악 생활이잖아, 어쨌든. 그렇죠. 음악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좋아했던 음악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즐겨 들었고 클라리넷이겠지 뭐. 그땐 그랬죠. 그땐 그랬어요? 네. 지금도 클래식 좋아하는데. 나 얼마 전에 클라리넷 하나 선물해줬잖아. 맞아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 다시 줘. 싫어요. 음악 클라리넷 곡을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뭐 많이들 들어보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올드보이. 맞아요. 아주 유명하죠. 그런 만두도 먹고 낙지도 먹고. 그럼요. 이제 먹는 게 최고죠. 네, 그런 음악도 많이 들었고요. 사실 음악은 크게 가려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르를 저는 정말 장르를 안 가렸어요. 클래식 공부할 때 의외로 많이 들었던 게 메탈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메탈 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둘이 메탈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시끄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 겸. 네. 음악을 좀 이렇게 편식하는 거는 전 좀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좀 편식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편식이라기보다는 편식은 편식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워낙에 들을 게 많으니까 세상에. 맞아요. 들을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발췌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취사 선택을 했다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다고 다른 음악을 안 들은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럼 그 개념은 또 편식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꼭 제가 내가 지금 클라리넷을 전공하는 이제
지금은 전공하지 않지만 네. 전공자라고 해서 꼭 클라리넷 곡만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잘못됐죠. 그건 잘못되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이제 공부하던 입장이고. 맞아요. 그거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뭐 뭔 곡이요? 모차르트 클라리넷 모차르트 협주곡 2악장?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이거는 저거잖아요. 우리 그 공부하는 곡. 맞아요. 클라리넷 모든 악기들도 뭐 저는 생각이 피아노는 피아노, 뭐 바이올린 이제 형동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리, 향피리 하실 때 학생 때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곡들이 있잖아요. 맞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연장지곡 또는 뭐 유초신지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달 방송에 내가 잘못 얘기했던 게 그 유초신지곡이 있어요. 유초신지곡이라고 굉장히 긴 그 여러 가지 곡을 묶어놓은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영산회상이라는 곡인데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보다는 좀 다른 이름인데 영산회상 불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보살 그러면 불교곡 같잖아요. 실제로 불교곡이 불교의 노래곡인데 가사가 빠지고 이제 기악곡만 남은 건데 지난달 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다가 수연장지곡을 갖다가 잘못 수연장지곡 불보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내가 틀렸더라고. 아무튼 개념만 같은 건데 이런 곡들이 우리가 입시곡 이외에 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그때 항상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곡들인 것이죠. 교과서적인 같은 곡이지.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적이고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과 그런 음악성 그리고 이런 역사 같은 것도 해서 그런 대표하는 작곡가에 대한 곡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곡 중에 하나가 이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린 곡인데 느린 곡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곡보다 더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있지. 표현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호흡 처리 방법들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심지어 또 어떻게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고 해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좀 좋아한다? 라고 해야 되나? 좀 선호하는 느낌이 있는 게 그 클라리넷이나 오보에라든가 오보는 이제 사실상 그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거기다가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거기다 둘 다 이제 리드를 쓰는 악기인데. 그렇죠. 근데 오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피리처럼 겹 리드고 겹으로 붙은 거고 클라리넷은 색소폰처럼 이제 한 장짜리 리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사실상 국악기라는 게 발전을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거의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북한에서 국악기가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클라리넷을 베이스로 해서 대필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음필이지, 저음필이. 그리고 오보를 베이스로 해서 장세납, 그러니까 태평소인데 이제 좀 그 뭐라 그래, 클래식 악기처럼 나온 그런 현대적으로 좀 개량된 악기다. 개량 태평소 같은 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보에를 베이스로. 그래서 둘 다 연주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대피리가 있는데 강원도립에서 만든 건데 그렇게 좋은 악기가 아니라서 묵혀두고 있는데 그게 클라리넷을 베이스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 클라리넷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 운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를 뿐더러 그 플룻처럼 이제 정음으로 올라가는 길을 배음 개념을 써야 되더라고. 근데 또 오보에는 또 그런 게 또 아니니까. 그렇죠. 또 운지도 연주 방법도 많이 다르고요. 맞아요. 옥타브 개념 자체가 달라가지고. 다르죠. 연주 방법도 다르고. 맞아.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연주를 많이 하시면서 그 향피리 그때 내 거 리드 하나 뽀갠 거 어떻게 구성할 거야? 청구하세요. 알겠어. 청구하세요. 그때가 대학생 때 그때 저기 교회에서 맞아요. 밤에 연주하다가 그게 그렇게 쉽게 똑부러진 누가 왔어? 맞아. 기억이 나요?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그냥 잊고 싶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그런 클라리넷 연주곡을 하나 들어볼 것인데요. 자, 제목이 제목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2악장. 2악장. 2악장으로 잠시 쉬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인 A 메이저 2악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부러 좀 짧게 잘랐어요. 너무 길죠? 네, 좀 길어. 곡 자체가 좀 길어.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또 우리들이 연주했던 그런 곡들도 한번 들어봤겠다. 준석 씨도 이제 뭐 음악 생활을 이제 연주 생활 겸 또 뭐 음향과 촬영도 하시잖아. 아, 그렇죠. 그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 좀 재미있었던 일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들이라든가 뭐 지금은 웃을 수 있다, 이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을까요? 고해성사 같은 거네요. 고해성사? 아니 그 정도로 큰 일이 있다고? 큰일이죠. 예. 어떤 게 있었길래? 뭐 지금에 와서야 웃을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사실은. 네.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네. 꼭 뭐에 홀린 듯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연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긴 하지. 그렇죠. 이게 뭐 분야 따라서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녹화를 다 같이 이게 혼자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게 여러 감독님들하고 같이 녹화를 카메라 여러 대를 이제 돌려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자. 그러면은 녹화할 때 카메라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쓰는데 네. 3개 정도만 있으면 저는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간단한 공연은 3대 정도도 무난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네, 제일 그렇죠. 가운데 하나 두고 측면 이렇게 두고. 그렇죠. 그렇게 네. 가셔도 되고 뭐 저희는 네 3대도 많이 가고요. 네.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5대 정도 나가고 뭐 많이 나갈 때는 10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 거보다 훨씬 비싼 좋은 카메라들 아니야. 네, 저희는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취미고. 네, 열심히 해야죠. 좋은 화질로. 네. 그래도 내 거 화질 떨어지진 않아.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내 거 좋아. 네, 저는 이제 싸게 비슷하게 놀렸는데 이렇게 밀린 게 무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빌려 가놓고는 좋다고. 네, 조용하세요. 네. 야 이씨. 이게 실수가 진짜 식은 땀이 나는 실수인데 녹화 안 눌렀다던가. 맞아요. 이게 녹화를 안 들은 게 같이 슛을 들어가고 테이크를 들어가서 공연은 이렇게 형동 씨도 아시겠지만 음악이란 거는 시간이 예술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음악인 것처럼 저희는 그거를 담는 촬영팀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예술인데 그 시간을 안 담았어.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전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녹화를 그럼 이제 진짜 시간 예술이 된 거야. 진짜 지나가 버린 거야. 못 들어 이제. 지나가 버렸죠. 이게 정말 심했던 경우는 예. 공연이 보통 이제 클래식 공연 일반적인 공연이 인터미션 이렇게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잡는데 그 중에 일부가 길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40분을 녹화를 안 한 거예요. 그걸 뒤늦게 이게 한 대가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웃기지만 그 샷 비우고 나머지로 이제 어영부영 막 편집해야 되겠네. 정말 식은땀 나요. 이게 근데 그 빈 샷 제외하고 나머지 카메라들이 샷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촬영이란 게 아픈 것이지. 그렇죠. 음악하고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봐요. 음악도 같은 게 각 파트의 악보를 보지만 서로가 같이 협력을 하잖아요. 그죠. 한 화음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이 저희 촬영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여러 명의 카메라맨들이 서로가 서로를 약속된 그런 장면들을 찍어야 돼요. 네. 찍어야지 나중에 이제 편집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영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름다운 영상 중에 카메라 한 대분이 없어진 거죠. 그지. 네. 그래도 얼마 전에 깝깝하죠. 실제로 방송에서도 흔히 저희가 뭐 TV로 접하는 그런 방송에서도 그런 사고가 가끔 있어요. 최근에 무슨 TV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서진 씨였나요? 내가 맞나? TV를 안 봐서 안 봐요? 모르겠어. 저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실제 방송 분량에 그분의 화면이 나가야 되는데 메모리가 에러가 난 거예요.
메모리 에러 나도 진짜 답이 없죠. 답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편집을 안 하면 빼면 되잖아요. 네. 그냥 화면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나갔어. 네, 그냥 그 분량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네. 잃어버린 거잖아요.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진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멘트를 한번 쓴 적은 있어요. 뭐 죄송합니다. 네. 아찔하죠. 그땐 정말 대표님한테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홀렸나 봐요 하면서 네, 그런 적도 있고, 이게 그런 자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실수에 의한 그런 녹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전자장비잖아요. 민감하지, 습기하고. 네, 습기도 민감하고 특히 가을에 정전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네, 정전기 생각을 못했다. 네, 메모리가 에러가 나요. 메모리 에러 나가지고 내 카메라도 한번 그때 그렇죠, 제가 고쳐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고쳐진 게 정말 천운이에요. 안 고쳐져, 못 고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못 고치면 어떻게 되냐? 못 살리는 거죠. 버리고 새로 사야죠. 맞아요. 이거 여기까지가 되게 가벼운 거고요. 네. 그지, 그냥 뭐 네. 돈만 내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메모리 그 한 몇만 원 네. 사는 거. 네, 저희가 녹화가 뭐 한 달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아요. 좀 많다 보면은 이게 시즌, 특히 가을이나 이게 좀 촬영이 많은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공연 여러 개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물론 폴더를 열심히 정리를 해요. 공연 편집된 것과 편집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피곤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전 분명히 편집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파일들을 편집이 안 한 파일을 잘못 지워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편집을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비슷한 공연이었던 거예요. 비슷한 오케스트라 공연이었는데 편집한 거를 지웠어야 되는데 편집 안 한 거를 편집 다 했다고 착각을 하고 지워버린 거예요. 난리 났네. 혹시 이거는 사장님도 모르시는데 이거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이제 좀 모른 척했어요. 들으시면 파일 어디 갔냐고. 제가 오히려 반대로 파일 어딨냐고. 파일 어디, 그만큼 너무 중대했던 거죠. 제가 살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빌어서. 아니 저기 상사님이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데. 네, 고해 상사죠. 그래서 고해 상사가 아니냐고. 난 몰라. 네가 얘기했어.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 컴퓨터에 이렇게 다 해놓잖아요, 영상들. 네, 맞아요. 폴더를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날짜별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잘못되면 이게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하게 되면 친절하게 그 공연 이름을 적어주질 않아요. 맞아요. 저희도 날짜 정도만 돼 있지. 맞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날짜도 친절한 편이에요. 이상한 그런 코드 같은 게 막 적혀서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녹화 끝나면 바로 그걸 저희가 정리를 해요. 항상 해야 돼. 네, 항상 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바로 이불 정리하고 베개도 하고 똑같아요. 또 닦고 세수하고 해야지. 그렇죠. 그걸 안 해버리면 더럽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파일도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작업이 더러워진다니까. 컴퓨터에 막 파일들이 막 너저분하게 돼 있고. 그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처럼 이제 파일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런 큰 실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갑자기 급발진했네. 급발진 빨리 막아야 돼. 급발진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피를 많이 봐서 그래요. 진짜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지. 이제 준석 씨나 저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그렇죠. 학생 때 컴퓨터 파일 프로그램 만지는 게 뭐야? 맨날 뭐 피날레, 그렇죠. 시나리오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케이크워크. 이 프로그램들의 단점이 뭐야? 항상 프로그램이 무겁죠. 프로그램이 무겁다는 게 뭐냐면은 쓸데없이 기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잘 뻑나요. 그죠. 컴퓨터가 잘 튕겨요. 근데 악보 작업이라는 거는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란 말이지. 그거 하다가 저장 잘못해가지고 이제 날라갔다. 예. 뭐 뒤집어야지 뭐. 그렇죠. 이게 뭐 보시면 똑같은 거지. 맞아요. 들으시는 분 중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작업된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시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이 내 모든 노력이 맞아요. 물거품이 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려서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웃는 게 지금 그냥 웃는 거지 사실 이제 모든 그 기억들이 다 싹 지나간다고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할 때면 그냥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탈함의 연속이지 뭐 그냥. 이런 허탈함들 많이 맞아요. 겪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거의 강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컨트롤 S, 컨트롤 S, 컨트롤 S. 그때는 컨트롤 S, 지금은 나는 뭐야 커맨드 S, 커맨드 S 항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버릇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맞아요. 뭐만 하다가 그냥 이러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기다 또 군대도 행정병 나왔잖아요. 아. 한글 그렇게 욕 먹으면서 이제 배웠던 게 그거 하면서 또 날아가면 또 큰일 나죠. 거기 또 컨트롤 S, 컨트롤 S, 컨트롤 S, 컨트롤 S. 저도 자동 저장 기능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 놨어요. 그것도 한 번만 누르나? 한 수십 번 누른다. 맞아요. 여러 번 눌러야지. 컨트롤 S, 맞아요.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작업할 때 사무실에서 네. 헤드폰을 쓰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옆에서 보면은 제가 뭔가 키보드를 열심히 누르거나 이렇게 뭔가 하고 있으면 저는 음악을 듣고 있지만 옆에서 보면은 게임하는 것 같거든요. 키보드를 열심히 누르면 대표님 와서 너 뭐하냐고 물어봐요. 이 시간에 노냐? 너 카톡하냐? 그래서 컨트롤 S를 열심히 눌러야 된다. 이렇게 혼이 나더라도 저장을 꼭 하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런 저장의 팁이죠. 생활화 중요하죠. 저장의 생활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막 이제 컴퓨터를 막 두다다닥 빠르게 막 누르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거 생각난다. 그 컴퓨터 키보드 막 누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막 타자수 늘어난다. 막 700타, 800타 막 늘어나면서 우리는 또 피리제비잖아요. 맞아요. 피리제비 곡들 중에 이제 이렇게 빠른 곡들이 있던가? 저희는 있죠. 저희 있으세요? 왕벌의 비행 있죠. 네. 국악기에는 이제 그렇게 빠른 곡이라고 해봐야 뭐 양청도들이 이 정도가 있는데 네. 그래도 속도가 뭐 딴딴딴딴딴딴 요 정도가 제일 빠르단 말이야. 느낄 수 좀 그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템포긴 하네요. 능청 가는 건데 네. 이제 왕벌 같은 경우 이제 몇백 타요 키보드를 치면. 1000타 넘지 않을까요? 1000타 넘을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뇌피셜입니다. 네. 굉장히 왕벌의 비행 한번 빠르죠. 들어볼까? 클라리넷 곡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좋죠. 네, 많은 악기들이 이런 왕벌의 비행을 연주를 하세요. 네. 네, 또 클라리넷에서도 이런 왕벌의 비행 연주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연주죠. 네. 왕벌의 비행 한번 또 듣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음치삼총사의 우리 동네 예술가를 듣고 계십니다. 네, 타수로 치면 한 7, 800타, 1000타 정도 되는 왕벌의 비행. 네, 아주 화려하죠. 예,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이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또 이제 행사들이 많이 생길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제 지금 한 달, 2달 정도는 이제 우리가 또 뭐 각자 준비 중인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 뭐 내년 건 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행사들을 지금 홍보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준석 씨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 엔지니어링으로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은 또 저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걸 끝으로 또 우리 준석 씨 인사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1시간 동안 저랑 또 놀아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주자 였고 네. 또 지금 이제 무대에서 또 기술 쪽으로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가끔씩 연주도 좀 하라고. 연주자. 네, 도와줄게 내가. 불러주세요. 네. 네. 무대 위에서의 또 다른 그런 예술가로서 참가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무대 밖에서의 또 다른 예술가로서 또 더 노력하는 그런 제가 이준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보기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실제로 활동을 우리만 이제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또 저는 이제 저희 같은 무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준석 씨 같은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또 반드시 필요한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고마운 것이고 그리고 영상 빨리 편집 좀 해주세요. 작년 거. 그리고 나 케이블 만들어준다. 언제나. 계속 까먹네. 아무튼 이런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이준석 씨 또 무대에서 그 팜플렛 보시면 이름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 씨 이름을 확인하시면 또 그때 그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죠.